이번엔 더한 인간들을 또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똥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야 포기했으니까 이 정권에 무슨 흠집 있는 범죄행위 이런 장관이 29명이건 2,900명이건 누가 장관을 하건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라의 법치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연히 관련 법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보란듯이 장관 자리에 앉히면 이게 법을 농락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국민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더니 그럼 이 정권은 뭡니까? 헌법 파괴도 못 알아서 이제는 아예 법을 무시하는 이런 집단들인데 탄핵이 아니라 그냥 기싸대기 그냥 야방면에 막 후들 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아무리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해도 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법무부가 영어로 할 때 뭔 줄 아십니까?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Justice가 뭐죠? 정의라는 뜻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바른 사회입니다.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것은 패러다이스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그게 올바른 사회고 바로 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는 물론이고 지구상 최초로 정의부, 즉 법무부가 관장하는 모든 부처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다 피의자고 피고인, 즉 죄인이라고 한다면 불의가 정의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열린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 즉 죄인인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기사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상 유일할 겁니다. 아마 차라리 자기 혐의가 다 풀리고 법적 처벌을 받고 나서 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미 대가를 치렀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혐의가 너무나 분명하고 유죄 인정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을 두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에 앉히는 나라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있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빼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각성하지 못한 결과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각성하는 것 또는 각성하지 않는 것을 불문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지하고 잘했다고 추앙하는 일부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의 지원을 받는 한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까지 됐고 최근에 수원지검 서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 금지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 대신 불법 출국 사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김호수 차관은 수원지검 형사 3부의 소환에 수차례나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서면 진술서 제출을 했다고 그걸로 땡쳐달라고 합니다. 김호수 후보자 외에도 피의자 신분이나 또는 기소가 된 법무부와 검찰 인사는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고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 감각이 우리 사회에 실종됐다면 우리 사회는 불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국민 자체가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그런 감각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무디면 이런 사람이 득세를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을 열게 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사건으로 조만간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호수 법무부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오자 말자 이성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알뜰하게 보필하면서 방어벽이 되어 온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허위 출국 금지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기현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끝발을 사용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중단시킨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에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이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김오수가 만약에 한자어가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더러운 물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더러운 물에 혹독하게 감염될 겁니다. 한번 더러운 물이 이 잔 안에 퍼지면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아주 미세하게 전 컵이 다 오염됩니다. 마치 독극물 한 방울이라면 전 컵 어느 한 부분만 마셔도 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어나갑니다. 서서히 마비되면서 통증까지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잃게 되겠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 기사를 두들겨 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차관 역시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법무부 차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런 불의한 자가 정의를 핑계대면서 팔면서 나머지 죄인들을 단속한다면 어느 죄인이 너 역시 죄인인데 나를 어찌 감히 처벌하느냐 했을 때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정의부 즉 법무부는 우리나라 사회의 다른 운동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행위를 단속해서 나머지 운동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정의로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총지휘부에 올라앉아서 더러운 물을 확산시켜버리면 이 사회 전체가 다 오수에 감염됩니다. 이 오수와 폐수는 정교한 필터를 거친 정수기를 거치지 않는 한 자연 정화되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정의부예요.
그런데 정의부 자체가 필터 자체가 오히려 오수를 더 만들어내는 오폐수를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감히 피고인을 다른 부서 장관이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는 아까도 말했듯이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기에 박범계 같은 피고인을 장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법무행정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범죄자가 컨트롤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야당 당직자에 대한 공동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그래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늘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장관 자리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버닝썬 사건부터 김학의 기획사정 그리고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와 수원지검 수사를 동시에 받은 피해자입니다. 아울러 차규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기훈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수원지검에 기소되어 있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도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작년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의부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에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거나 재판에 넘겨져서 피고인이 됐으면 그때부터라도 직무 배제 및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무행정에서 그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친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 제기만으로 추미애가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즉각 직무 배제를 한 뒤에 비수사 부수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고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게 처신했던 참으로 불의한 검사들은 현직에 그대로 두면서 각종 사건을 지휘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넘은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8번이나 보고했지만 이승윤 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여전히 한직에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어떤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의라는 감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정의가 뭔데? 정의는 뭡니까? 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노틀담의 꼽추라는 데 나오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자지 프롤로 판사가 에스메랄다 집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여러분 다른 거 영어 안 들리실지 몰라도 나중 부분에 보면은 silence 조용히 해 하니까 justice 정의를 이렇게 하는 정의 이렇게 외치는 부분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분 안 들리시는 부분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그 대위죠. 이 행사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지 프롤로 판사
참으로 불의한 판사가 잠깐만 대회 여기서 배울 교훈이 하나 있거든. 그러면서 에스메랄다 집시가 노틀담의 꼽주한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미안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어요. 하니까 자지 프롤로가 집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니까 그러죠. 이 불쌍한 사람부터 구하고야 하니까 안 돼 하니까 감히 나를 안 돼 하니까 이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를 거역하다니 하니까 집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불쌍한 자를 마치 당신이 우리 백성 학대하는 것처럼 학대하고 있어요 하니까 당신은 정의를 말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도움을 가진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잔인하고 정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 이때 정의가 뭘까요? 단순히 도움일까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아픈 부분이죠. 지금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이런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Sir, press permission to stop this cruelty. In a moment, Captain. A lesson needs to be learned here. 보십시오. 집시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집시 이름은 에스메랄다입니다. Don't be afraid. I'm sorry. This wasn't supposed to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어요. You, gypsy girl, get down at once. 즉시 내려와라. Just as soon as I free this poor creature. I forbid it. How dare you defy me? You mistreat this poor boy the same way you mistreat my people. You speak of justice, yet you are cruel to those most in need of your help. Silence! Justice! 여러분, justice,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결국 저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권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법을 어긴 인간들을 이리저리 다 뽑아서 장관 자리에 꼭 이렇게 앉혀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무슨 도둑놈 소굴도 아니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고위공직자 그 인사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범죄자들만 골라서 임명을 하는 것인지 이미 지난 4년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이 강요된 장관급 인사가 무려 29명. 그래도 이걸 멈추지 못하고 이번엔 더한 인간들을 또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똥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야 뭐 포기했으니까 이 정권에 무슨 뭐 흠집이 있는 뭐 범죄형의 이런 장관이 29명이건 2,900명이건 뭐 누가 장관을 하건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라의 법치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연히 관련 법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보란듯이 장관 자리에 앉히면 이게 법을 농락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국민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 수호 정신 의지가 없다고 하더니 그럼 이 정권은 뭡니까? 헌법 파괴도 못 알았어. 이제는 아예 법을 무시하는 이런 집단들인데 탄핵이 아니라 그냥 기싸대기 그냥 야방면에 막 후들 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아무리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해도 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장 전입은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위장 전입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정권 장관 이상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위장전입 혐의가 확인됐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위장전입으로 인해 처벌받은 국민들은 수천 명에 이르는데 법이 살아있다면 고위공직자 중에 위장전입자들 모조리 처벌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국민들 벌금 모두 돌려주고 처벌했던 것 정부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라 지나갔다 꼴값 떨 게 아니라 소급입법 적용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자를 쓰지 말아야죠. 죄 없는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저거들은 안 받고,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지난해 9월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간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입니다. 이거 아니고 개인별로 또 무슨 뭐 위장전입 처벌받은 수천 명이에요. 이게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 199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가 486건, 대구가 192건, 인천 105건. 왜 위장전입이 시골로는 안 가고 왜 도시로 몰리겠습니까? 다 아이들 교육, 뭐 부동산 투기 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하고도 멀쩡히 그 자리에 잘 앉아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국민들은 위장전입 어떻게 먹고 살아보라고 위장전입을 한번 했다고 전부 처벌받고, 고위공직자들은 처벌 안 받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아무리 위장전입 시효가 5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났다면 장관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범법행위 아닙니까? 다운계약서 역시도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장관 임명하면서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도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다운계약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를 책정해서 작성하는 거, 이게 다운계약서 아닙니까? 취득가액을 낮춤으로 해서 매수자는 그만큼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매도자는 양도가액이 낮아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법법행위 아닙니까? 분명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으로 체결한 후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가토에 처해지게 되고, 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국민들만 처벌받아야 됩니까? 선량한 국민들만 왜 처벌을 받냐고요? 또 신고를 거짓으로 해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는 모두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했던 일수에 대한 연리 10.95%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외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면이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고위공직자 나와서 청문회 하면 다운계약서 쓴 인간들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왜 그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 이런 혐의가 있는 자들도 문재인이 국민들 보고 보란듯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유야 무야 다 넘어가면 이놈의 사회가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들은 전신만신 잡아다가 가태로 다 물리고 왜 이것들은 봐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엉터리 고위공직자 임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자들은 전현직 모두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관 자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범법을 하고도 봐주고 그들이 또 거꾸로 호의호식하면서 관직까지 누려야 됩니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문재인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명색이 29번째인데 이번에 지금 현재 둘은 이미 임명될 것 같고 한 사람은 했고 한 사람은 곧 할 거고 나머지 3명 문제 있는 사람이 다 하면 34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 없애야 합니다. 제가 300명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수나 마나 그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들이 없습니까? 국민들을 죽겠다 살겠다 날리고 온 시내는 임대딱지 붙어서 국민들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할 짓 없어서 그 인사청문회하고 자빠졌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는 후보라도 문재인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장관 자리에 올라앉아서 어깨에 힘주고 장관질 해대다가 딱 찬스 보고 선거 때 되면 기어나가서 국회 배지 달게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문재인에게 언제까지 무시를 당해야 정신을 차립니까? 민주당은 그 법 발의 잘하대. 청문회 폐지시켜야지. 국회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를 폐지법안 만들어서 폐지하라고 이 양반들아. 쪽팔리지도 않아.